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자 의사협회 등은 이건 신뢰를 깨는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 네,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있었습니까? 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의료계 얘기가 좀, 지도자 회의. 네, 네.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어,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이 의료 현안 협의체라는 것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정부하고 의료계 간에. 이게 구성된 것이 이제 지난 2020년도에 의사 파업 사태 당시에 정부하고 대한의사협회 간에 구사 의정 합의문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했는데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의대 정원 통보 등을 뭐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합의문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합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14차까지 회의를 진행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픈런 네, 네. 소아과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음. 사실상 이제 필수 의료 인력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거기서 이제 논의되고 네. 뭐 그렇게 해 오면서 자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막 이렇게 좀 서로 뭐 숫자는 아니고요.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이제 하기 위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신뢰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게 그러면 된 거죠. 지금까지 14차 회의를 했는데 14차 회의 모두 그 의협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했습니까, 논의? 그렇죠. 이제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이제 양자 음. 간에 그런 이제 협의를 알겠-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좀 그동안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어서 지금 그 정부가 발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음. 그 안에서 실제 의대 정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뭐 잠깐만요. 이렇게 그 예, 협의에서 그러면 정원 확대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숫자 이런 예, 거에 예. 대해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음. 예, 협의체 내에서 어떤 그 필수 의료 분야가 워낙 그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그쪽 필수 의료 분야가 이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논의했죠. 그러면 네. 원장님 말씀이 일단 1차 정리를 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합의문에도 이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러면 혹시 그 신뢰를 깨는 거다. 합의문이 의대 정원 확대는 양측의 합의로 결정한다라는 명문 그 표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또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 4대 정책,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차별급여와 뭐 비대면 진료 등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네. 사실 그렇게 돼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고요. 네. 그 원칙적. 그래서 비대면 진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될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좀 그럼 실망스럽죠. 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쪽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이제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 좀 저희도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 그 협의체에서 네네. 의대 정원 몇 명까지 늘리자라는 숫자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나 이런 보고서들을 통해서는 이게 정말로 의대 정원 늘려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실해서요. 연구 보고서. 보고서가 예. KDI 보사연맹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거는 정말 국가마다 의료제도 공급구조, 의료 이용 문화, 인구 구성 이게 다 다른데 알겠습니다. OECD 숫자 하나만 가지고 막 단편적으로 하니까 도저히 뭐 판단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부실투성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협의체 틀을 벗어나서 일반론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아무튼 보도를 보면 그 정부는 1,000명 확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네. 받을 수 없는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 뭐 밀고 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일 원리죠. 그렇죠. 늘리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뭐 비필수 분야 의사로 가더라도 왕창 늘리면은 뭐 필수 의료 가지 않겠냐. 뭐 그럴 수 있죠. 네, 의사 수를 아주 많이 늘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폭 늘리는 선택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추후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늘어난 의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진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2020년 있잖아요. 네네. 이때 그 정부가 내놨던 안이 1년에 40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방안이었는데 그렇죠. 이때도 의사들이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의대 정원 그 폭이 400명 이하여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뭐 딱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 가장 그 큰 문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협의가 없는 거죠. 이 어쨌거나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의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 의사가 치료 방식을 뭐 설문조사로 하거나 뭐 여론조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뭐 정치적으로 결정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면 의사협회 입장에서도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야 된다는 데는 반대 안 하시죠? 그럼요. 그거 뭐 누구나 당연히. 그러면 그걸 늘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협회 저희 의료정책연구원에서 그 설문조사나 회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물론 저수가 문제가 있고요. 필수 의료가 너무 수가가 적다 보니 비필수, 미용, 뭐 피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을 형사처벌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이 진단을 오진했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어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필수 분야가 응급실이나 네네. 산부인과나 아동 그러니까 소아과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이래서 뭐 의사를 자꾸 형사적으로 뭐라 하려고 한다는 이 세 과에서 지금 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 주로 이제 생기는 게 소아과가 왜 전공의가 이렇게 지금 올해 16.3% 확보를 했거든요. 전공의 정원에. 그게 2018년도에는 101%. 그 전공의 정원보다 더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후에 의료진이 구속되고 했는데 결국 5년 법정 투쟁했는데 무죄됐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전공의들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도 이게 법정에 설 수 있고 구속될 수 있나 이러니까 급감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이제 뭐 모르고 2018년도에 그러면 응급실은 101%가 지원한 거죠. 그다음부터서 이제 94%, 74%, 38%, 28% 하다가 작년에 급기야 이제 올해 16.3%까지 떨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데 과실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굉장히 거꾸로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해도 여기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통 운전을 안 해서 생기는 불편이나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는 이 죽을 위험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더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원장님 살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는 통계가 아니라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뉴스로 그러니까 그 업을 삼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성형외과 이런 데서 의료 사고가 많다는 뉴스를 저는 더 많이 접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의사들이 성형 쪽으로 왜 갑니까 그러면? 그건 수익이 많기 때문에 가는 것이겠죠. 누구나 다 수익이 많은 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으로 본질은 수가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러면? 수가의 문제 플러스 형사처벌이죠. 이게 수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사 문제는 그러니까 면책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정리하면? 그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죽게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도 그래야 된다는 그런 건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런 것은 이제 해당이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료행 중에.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처벌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형사 기소되는 건수가 일본의 265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가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수가를 단순히 퍼센트만을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각 수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흔히 말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한 5분의 1, 6분의 1 수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수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방송에서 그러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논의를 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논의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뭐든가요? 해결할 의지가 이제 아직까지 말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행동으로 정부가 이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지금 계속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의료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역으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거기는 원인 진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의료는 우리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학생들이 지방의 대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 고등학생들이. 예. 그와 비슷해요. 이 지역 의료는 의사들에 있어서는 지방대의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지역 의료를 그 모든 나라가 문제를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이제 의사 대신 진료도 해요. 그러면 원장님 공공의대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지방의대의 어떤 정원을 늘려주는 대신에 뭐 최소 10년은 이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말은 뭐 그렇듯하게 들리는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14조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15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이 헌법 위헌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겠냐라는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위헌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도하게 그거를 하면은 그게 과연 그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장학금을 주는데 뭔가 특혜를 주는 대신에 조건을 걸어서 이 분야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된다 이런 거 뭐 다반사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대만에서 그런 그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과거에. 대만에는 이제 양명의대라는 것을 이제 1975년도에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장학금을 다 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점점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스로 돈을 내는 자비부담 학생을 뽑았고 결국은 다 자비부담 학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졸업생 6,557명 중에 16%만 이 취약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그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참. 간극이 되게 크다라는 걸 느끼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자 이제 시간이 간극이 아닌데 제가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니까 좀 정리 차원에서 그러면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수가 인상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는데 그게 꼭 1,000명이 아니라 500이나 300이 돼도 이건 못 받아들인다. 혹시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서로 잘 협의해서 데이터에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의사협회가 논의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아까 그런 말씀에 따르면 보고서는 되게 부실했다고 했고. 굉장히 부실하죠. 그런데 지금 또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원 확대 결정은 한참 뒤로 미뤄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된다면은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뭐 90일을 기다려서 진료를 의사가 없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서울의대 정원을 3,000명으로 늘려야지 왜 의대 정원을 늘립니까? 그것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서 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가 발표를 한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내일 발표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뭐 그건 뭐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제 혹시 이 회의에서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논의는?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뭐 정확히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정부 발표를 뭐 보고서 저희 이제 이 의료계가 아마 대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정부하고의 대화 채널은 모두 닫힌 상태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당연히 그게 대화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럼 혹시 거기서 좀 뭔가 좀 그러니까 그 타협해서 그 타결 여지는 좀 있습니까? 계속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뭐 될 걸로 뭐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그러면 의협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일부 보도는 내일 빠르면 내일 발표라고 했는데 이게 늦춰질 거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아니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는 뭐 지금 뭐 워낙 굉장히 뭐 급변하고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은 내일 또 바뀌면은 좀 이제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는 사실 젊은 전공이나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반발이 더 거셌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그렇게 특히 그러니까 반발이 더 거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장 그 자신들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요? 그러면 지방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방이라 그러면 의사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방에 그렇죠. 지방의 의사들도 이게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반응이에요. 뭐 지방과 서울을 따지지 않고 의사 숫자가 전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지방에 도움이 되겠냐? 오히려 수도권에 몰리고 지금 수도권에 6,600병상을 신설하고 있는 대학병원 분원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더 쏠려서 지방으로 더 망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어제 회의에서 총파업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뭐 이미 여기 발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뭐 파업이라는 구체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2020년보다 더 강경한 그런 투쟁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020년대 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